어젯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북 아파트 값이 2년하고도 5달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까지 속출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왜곡된 독도 교육을 강화하자 경상북도가 독도 관련 문제를 수능에 더 많이 내달라고 한국교육평가원에 건의했습니다. 상주로 이전하는 경북농업기술원의 이전 대상지에서는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나무 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낮에는 다소 덥다고 느껴질 만한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쌀쌀해진다 그러죠? 네,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봄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날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비와 함께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2도, 안동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낮에는 아침 기온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오히려 떨어지면서 점점 쌀쌀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 5에서 20mm, 경북 북부는 1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경북 북부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강풍과 함께 촌동 번개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 다소 쌀쌀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밤사이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내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공장 내부로 물대포를 연시 뿌립니다. 불이 난 시각은 어제 오후 7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농공업 볼일이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1,50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9억 8천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50여 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규모가 큰 데다 여러 동이 연결돼 있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계 작동에 따른 그 유류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판넬조가 되니까 물이 내부로 침투하지 않았어요. 특히 공장 주변에 가스탱크들이 많은 데다 공장 바로 뒤가 산으로 둘러싸여 산불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정이 작동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에 있었나 보죠? 예, 그렇죠. 대피 다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선거 때마다 늘 정책 선거를 하자고 하고는 온갖 흑색 선전,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는 이미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 막이 오르자 선거판은 진흙탕 싸움이 됐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전은 불법 전화 여론조사와 흑색 선전, 인신 공격에다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 거를 내려가지고 마타도어해서 자기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자기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온갖 걸 다 만들어.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을 수사 의뢰하고 고발은 12건, 62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습니다. 이제 뭐 진짜 시작이죠. 이제 뭐 이제 선거 이제 불 붙는 거지 지금부터 이제 경선 끝날 때까지 이제 불 붙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현역 단체장이 출마하지 못하는 선거구는 8곳. 무주공산이 된 이곳에 후보자들이 난립해 경선 과정에 온갖 불법과 탈법이 예상됩니다. 본선에서도 후보자들 간 흠집 내기와 네거티브 전략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철저히 펼칠 계획입니다. 진흙탕, 혼탁 선거판에서 일꾼을 가리는 일은 결국 또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마는 일본 정부는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며 심지어 교과서까지 동원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독도 관련 교육은 어떨까요? 수능에도 독도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일본 시마네현 공립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독도에 관한 4개 문장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건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를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중학교 입학시험을 대비한 초등학생 모의고사에서도 일본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됐고 대한민국을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속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독도 관련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006년도부터 12년 동안 대입 수능 시험에 독도 관련 문제 출제 현황을 조사했더니 수능 문제 9,900여 개 가운데 독도 관련은 5문제였습니다. 지난해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독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독도 관련 문제를 수능에 더 내달라고 지난달 한국교육평가원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대학 수능 시험에 독도와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출제돼야 한다고 보고, 경상북도는 또 공무원 시험에서도 독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서울은 집값이 올라서 난리인데 경북은 아파트값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입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이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2년 만에 6천만 원 내려갔습니다. 2016년 계약된 전세값을 밑돌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 전세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넓이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5천만 원 내려가면서 깡통 전세가 나왔습니다. 팔아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매매는 잘 안 돼요. 지금은 저도 실제로 있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되게 많았어요. 연말에. 포항에서도 깡통 전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실제로 구미를 비롯해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12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경남, 울산에 이어 전국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상태에서 새로 입주하는 물량까지 겹친 탓입니다. 올 상반기 경북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790여 세대, 미분양 주택 8,200호까지 더하면 공급이 수요를 앞지릅니다. 안동, 포항, 구미의 어떤 그 물량이 풍부한 가운데 최근에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불투명성이나 향후 시장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수요가 줄고 있어서 한동안 약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서 경북 지역의 깡통 전세 현상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이 오는 2021년까지 대구에서 상주시 사벌면으로 이전합니다. 지난해 이전지 확정 이후부터 벌써 몇 달째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식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인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와 화달리 일원. 예정 부지 33만 평 대부분이 논인 이곳에 때 아닌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영농 목적의 사과와 배 같은 유실수가 아닌 소나무와 참나무 등 조경수 위주고 수령 6, 7년은 되는 성목이 많습니다. 수용 토지에 나무가 심겨져 있을 경우 토지 보상 외에 나무를 옮겨 심는 비용과 영농 손실 보상금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내년 초 토지 보상 시점을 앞두고 타 지역의 조경 전문 업체까지 동원한 식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작업에는 다 총주소 왔어요. 심어달라는 논이 한 몇 개예요 지금? 모르죠 이제 자꾸 나오니까. 다른 데도 그렇고 보면 무조건 심으면 나무값 보상 주거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업자를 전문 업자가 들어가야 하는 거 같으면 이거는 완전히 원 자체가 보상을 노리고 하는.
반년 전부터 시작된 식재는 점점 커져 2만 평이 넘는 논이 소나무 밭으로 변했지만 상주시는 단속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2월 이 지역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었지만 식재 자체는 개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최종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이를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 나무 식재는 개발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논에 나무를 심지 말라. 전에다가 유실수만 심어야지 이런 조경수를 심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한 식재였다는 입장. 기본 계획상 이미 산정된 토지 보상가는 평당 10만 원 선으로 턱없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주민 생존권 보장에 대해서 아주 많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당하진 않고 편법이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향후 보상가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논밭을 갈아엎는 무차별적인 식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경주 서항마을이 깔끔한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도 문화재가 효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종 무열왕릉과 인접한 경주 서항마을. 6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이 속도감 있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이 인근 골기와와 조화되도록 검은 양철 지붕으로 교체되고 높고 오래된 담장도 낮은 기와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중충한 회색 벽돌 골목은 흰색 페인트로 환해졌습니다. 민관이 8년째 마을 인근 유적을 가꾼 데 이어 지난해부터 기업이 마을 정비에 힘을 보태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지난해부터 기업 후원을 받다 보니까 국가 예산보다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마을을 가꾸는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도 꾸준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듬성하고 일부 훼손된 마을 옆 고분에도 새로 잔디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기가 탈바꿈했습니다. 주변에는 진달래와 작약 그리고 구절초가 심어져 봄부터 가을까지 꽃향기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꽃밭이 속속 조성되면서 지난해 가을에는 처음으로 마을 뒷공터에서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왕릉에 둘러싸여 낙후된 서항마을이 변신을 거듭하자 주민들도 문화재가 애물단지가 아닌 효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중충하던 마을이 가꾸어서 밝게 되니까 문화재에 대한 피해의식보다는 어쩌면 더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한 규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은 서항마을이 편안한 삶의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 직원들에게 당비를 대신 내주며 입당하도록 한 혐의로 한 병원 부원장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순 도의회 입후보 예정자인 B씨가 공천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병원 직원들에게 입당 원서를 쓰게 하고 18명에게 당비 명목으로 10,000원씩 모두 18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본부는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이 노동청 핑계를 대면서 직원에게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갈 때마다 휴게 시간으로 기록하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연대는 간호사들이 서명을 거부하자 관리자들이 대리 서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노동청이 야간 근무 90분을 연장 근무에 포함해 체불 임금을 계산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국토부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 공고하면서 충남 서산과 경북 영주 울진을 잇는 철도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약 9개월간 진행되며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옵니다. 충남, 충북, 경북 12개 시군이 2016년 처음 제안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급물살을 탔습니다. 올해도 금호강 하중도에 심은 유채꽃을 일반에게 개방합니다. 대구시는 금호강 하중도 98,000제곱미터터의 유채꽃을 심어 오는 7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또 하중도안 작은 화단에 10여 종의 봄꽃을 심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지난해 처리한 응급의료 상담이 6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상담 190건을 처리한 것으로 의료 정보 제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장이 정지한 환자 심폐소생술 안내를 포함한 응급처치 지도는 2만여 건, 질병 상담은 7,500여 건입니다. 대구의 올해의 책 9권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책을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북카페들 100여 곳에 배포하고 저자 초청 강연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책은 배고픈 거미와 9살 마음사전, 어느 날 그 애가와 샹들리에, 대구의 건축 문화가 되다를 비롯한 9권입니다. 세무행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성세무서가 신설됐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그동안 동구와 수성구를 관할하던 동대구 세무서 업무가 혁신도시 조성 이후 급증하자 26개 동 44만여 명을 담당하는 수성세무서를 신설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성세무서는 지하철 범어역 주변인 범어천 내거리에 있는데 개청식은 모레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서울에서 폐비닐 수거가 잠시 안 돼 혼란을 빚었지만 대구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수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폐비닐 분리수거 상황을 긴급 점검했더니 폐비닐 수거를 거부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재활용 쓰레기가 하루 240여 톤 모이고 22% 정도가 폐비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제조기업 300개를 설문조사했더니 65%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추경 편성 시기는 이달 안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업체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청년을 채용할 곳은 32.3%로 전체로는 올해 평균 2.9명을 채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날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비와 함께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2도, 안동 13도로 어제와 비슷하면서 출근길 포근하겠지만 낮에도 아침 기온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오히려 떨어지면서 점점 쌀쌀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 5에서 20mm, 경북 북부는 1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경북 북부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 지역에 확대되겠는데요. 강풍과 함께 촌동 번개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벗어나겠고요. 하루 종일 하늘이 흐리고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2도, 고령 1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2도, 고령 1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넘게 떨어지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5도, 구미 16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12도, 구미 14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3도, 영주 15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안동과 영주 모두 11도로 점점 쌀쌀해지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11도, 낮 기온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바람과 함께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계속되겠고요.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 계속 쌀쌀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